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산 지도를 한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무설계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네. 반응 너무 좋으시네. 훌륭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거는 단순히 제가 보험회사라서 보험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왜냐면 저는 펀드로 판매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산 지도를 구성하는데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한 가지 축은 필기하시면서 봐도 됩니다. 보장 자산이라는 축이 있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데, 보장 자산, 그리고 재밌게 한쪽은 또 뭘까요? 네, 누적 자산입니다.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지는데, 보장 자산이 뭐냐면 내가 돈을 막 크게 벌려주지는 않지만은 내가 모아놓은, 엄청 열심히 모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땀 흘리면서 잠 안 자고 주말에 출근하고 그 돈을 까먹지는 말게끔, 왜냐면 모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돈을 까먹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장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누적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내가 돈을 당장 쓸 수 있는 거, 그런 내 재산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일반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누적 자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산 지도라는 포트폴리오는 정말 그 부자들, 1%의 부자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랑 그 금융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비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보장 자산이 아까 제가 방패라고 했고, 누적 자산이 칼이에요. 그러면 이제 칼 든 사람이랑 칼만 든 사람이랑, 보통 우리는 칼만 들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싸움을 해주시면. 근데 이제 칼이랑 방패를 같이 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두 명이, 본인이. 누가 이길까요? 뻔한 점이고.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둘 다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장 자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이 한 페이지로 이제 모든 금융 상품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혹시 사망보험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한 얘기인데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생각보다 비싸대요. 그 판단하는 기준 중에 재밌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정기예금 금리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들리는 세금 떼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만약에 연봉 4천이다. 만약에 이랬을 때, 정기예금 금리를 이제 이자 이런 거 떼면 한 4% 정도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내 몸값이 얼마가 되냐면, 내가 10억이 내 몸값인 거예요. 내가 10억이면 그 중에 4%가 1년에 4%하면 4천만 원이 이제 매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몸값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 졸업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8억에서 12억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 안 하세요? 자기 몸값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자기 몸값이 그만큼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하시는 게 첫 번째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이 내가 죽으면 나오는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는데 그게 또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치과 의사분이 35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출 받은 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가 있었고, 왜냐면 기계들이 비싸니까 10억 정도 됐었고, 이제 연애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35살에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행히 사망보험이 20억이 나왔어요.
그 20억을 보험사에서는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주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월급 나오듯이. 그래서 뭐 한 10억 정도는 대출을 받고 이제 월에 얼마씩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받는데, 그분한테 이제 어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딸을 데리고 매월 통장을 이렇게 찍으러 가세요. 이렇게 오늘 월급 나왔다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월급 보내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저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자녀들이 있으신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어머니가 자녀한테 충실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자기는 또 어린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두 가지 사망보험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재무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나중에 상속세를 마련해가지고 나중에 밑에 내 자녀들이 싸움 안 나게, 요새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서로 죽이고 난리죠. 그런 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망보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당연히 다루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상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예. 와우. 멋지네. 멋지십니다. 상해. 뭐 다친 거,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뭐 안 나면 좋지만은 뭐 나면 우리 돈 나가면 아까운 거잖아요. 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생명보험사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손해보험사 들어보셨어요? 네. 다들 좀 알고 계시죠, 다들? 다 아신 거죠? 손해보험사에서도 이런 걸 다 커버를 하죠, 다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의료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의료비고.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정액 지급. 뭐냐면은 내가 뭐 요새 그런 말, 진단금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암 진단 받으면 얼마, 뭐 이렇게 3천, 뭐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어떤 그런 많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회사를 잘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생활비조로 그런 게 진단금이 한 번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액지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의료실비란 말 들어보셨어요? 의료실손. 이거 잘 못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내 보장을 해주는 건데, 병원비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병원 가서 쓴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이 의료 실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다 판단을 못 하신 건데, 의료 실손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거죠? 예. 다 못 들어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제 거기 아는 분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뇌종양이 걸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고 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갑니다.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아버지 머리를 좀 잘라야 돼요. 머리를 깎고 이제 머리를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칼로 들어가서 종양을 또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지만은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겠죠. 몇백, 수술비 몇백, 그걸로 끝납니다. 싸네요. 이렇게 하겠죠. 다른 대안이 또 있어요. 이번 대안은 뭐냐면 전혀 뭐 절개 같은 건 없이 간만에 들어보는데 방사선 치료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건 가격이 얼마인데요? 3천만 원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꾸준히 그런 만약에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3천만 원이 꾸준히 만약에 들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제시한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료 실비를 가입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난 부담 없이 난 좋은 치료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겠다
당당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그 비용만큼 내가 지급한 만큼 돌려주니까.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의료실비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단순히 뭐 감기만 걸려도 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어떤 막 적은 부분이고, 의료실손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보다 훨씬 높은 의미는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커버하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료실비가 중요하고, 이건 원래 손해보험사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생명보험사에서 세 군데, 큰 데에서 하는데, 저희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큰 회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보험사